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폰으로 이렇게 찍어보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방구석 리뷰룸 자체가 애플 기기라든지 애플 소식, 애플 기기를 잘 쓰는 방법, 이런 거를 사실 많이 다루는 채널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뒷배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플 제품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네,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는 대상의 이야기를 들떠서 막 남에게 얘기하고 또 뭔가 연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이팟으로 어떻게 보면 애플 제품과의 이 경험, 그리고 이 방구석 리뷰룸 토대가 시작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성향 자체가 원래 중학생 때부터 PC 조립 제가 하고요, 선생님 댁에 가서 윈도우 다시 깔아드리고 컴퓨터 기기 뭐 전자기기라면 워낙 좋아하는 덕후로 성장을 했는데, 제 고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일본이 전자제품으로 잘 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소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세뱃돈 열심히 모아갖고 소니 MD 레코더도 사고 소니 MD 플레이어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막 플스도 사서 너 재수할 거야 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재수학원을 강남역으로 갔는데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때는 또 파나소닉 CD 플레이어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CD 사는 걸로 풀었었어요. CD를 사고 CD 플레이어로 음악 듣고 맨날 우울함에 빠져서 지냈었는데, 그때 우리 반에 별로 안 친했던 친구가 아이팟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팟에 대한 별로 그런 생각도 없었고, MP3 플레이어? 예쁜데? 그 나중에 언젠가 써보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아이팟을 산 게 아니라 저는 엑스박스 게임기 같은 걸 사고 PSP를 샀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고 MP3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한 계기로 아이팟 셔플을 사게 됩니다. 저렴하니까 접근성이 좋았고 굉장히 예쁘게 생겨서 항상 목걸이로 차고 다녔는데, 써보니까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냥 랜덤이기 때문에 내가 넣어놓은 거 그때그때 그냥 나오는 거 들으면 되고, 그냥 음악을 잘 듣고 싶다라는 목적에 너무 잘 부합했던 거죠. 베이스 강조, 고음 강조 이런 기능 깡그리 없는데도 그냥 사운드가 플랫하고 좋더라고요. 심플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영향을 미쳐서 추후에 아이팟 미니를 사게 됩니다. 아이팟 삭스라고 그 당시에도 이런 애플 액세서리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삭스에 이렇게 넣어갖고 항상 갖고 다니고 음악 듣고 대학 시절에 그렇게 지냈었어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빠져갖고 나뒹굴면서 고장이 나게 되면서 아마 생리별을 해야 했던 아이팟 미니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잘 썼었는데, 이 아이팟을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기기의 그런 재질감, 디자인, 뭐 휠로 돌아가는 조작성 이런 거 다 떠나서 아이튠즈를 통한 사용이 좋았습니다. 뭐? 뭔 소리야? 아이튠즈 사용성이 그게 좋았다고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 아이튠즈를 통한 이 사용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일반적인 국산 MP3나 다른 MP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결해서 MP3 내가 갖고 있는 거 폴더에서 그냥 끌어다 넣으면은 그게 재생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저는 원래부터 CD 사는 게 취미였고 그거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악이 정말 수천 곡 막 이렇게 있었는데, CD를 그냥 사다가 넣으면 리핑이 되고 뭐 아티스트 뭐 앨범 이런 식으로 분류가 짝짝 되고, 그거 내가 이렇게 정리하고 사진 같은 거 교체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 안에 카탈로그처럼 만들게 되고 나니까 음악을 들은 횟수라든지 이런 별점을 준다든지 관리 기능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진짜 많은 mp3를 그 안에다 다 때려박고 그렇게 아이튠즈를 통해서 동기화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지금은 어차피 스트리밍 시대고 애플 뮤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튠즈, 그리고 지금은 음악 앱이 됐지만 쓰지를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쓸 일이 없는데,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애플 뮤직에 없는 거는 아이클라우드 음악 보관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음악 앱에다가 던져 놓으면은 아이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전 아이팟 쓰던 느낌으로 내 음원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정말 잘 쓰고 있죠. 이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막 열심히 군생활 하고 있을 때 아이팟 터치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나왔을 때 쓸 인연은 없었고 휴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음악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mp3 플레이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뭘 살까 고민하다가 원래 이전부터 소니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소니 걸 사게 돼요. 뭐 휴가 나오고 이럴 때는 그 소니의 mp3 플레이어를 썼었는데 아무래도 아이팟 터치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팟 터치로 갈아타게 됩니다. 아이팟 터치를 쓰고 또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일단 와이파이도 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되고 그런데다가 아이팟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또 그 당시에는 커버 플로우라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보는 맛도 좋았고요. 그래서 아이팟 터치를 또 굉장히 애용하면서 잘 썼고 보통 전역하고 핸드폰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약간 국룰이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용어 자체도 낯설 때예요. 그럴 때 소니의 엑스페리아 X1 그 기기를 알게 돼서 되게 괜찮네,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 당시 아이팟 터치보다 훨씬 페이퍼 스펙이 좋아 보였거든요.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요 소니 폰을 사게 됐는데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 OS 이거는 윈도우 모바일을 썼었는데 무렸어요. 느려 터졌고 인터넷도 마음대로 시원시원하게 보기에 답답했고 사진을 찍으면 정말 화질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2002년부터 디지털 카메라를 썼었기 때문에 사실 사진에 대한 일정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못 써먹을 것 같은 느낌이고 좀 더 잘 쓸 수 있게 개조해 놓은 그 롬을 막 올리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어요. 아 이건 좀 낫네. 그러면서 버티다가 아이튠즈를 땡겨올 수 있는 아이싱커라는 앱도 따로 이렇게 넣어갖고 구매를 해서 쓰고 막 이랬는데도 잘 안되고 이게 또 새로운 거 한번 그럼 같이 경험해보자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준 HD라는 그게 타이포그래픽 이렇게 인터페이스에서 되게 멋있었고 괜찮았습니다. 그건 괜찮았는데 그냥 폰 하나로 되는 게 낫지.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하고 바꿨습니다. 폰을 바꿨었는데 3GS는 상징적인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기기이기도 하고 일단 아이팟 터치의 경험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아이튠즈를 통한 음원 관리가 잘 되고 이전의 기기보다 훨씬 빠릿빠릿하니까 필요할 때 인터넷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이제 새롭게 했고 어떻게 보면 폰 카메라라는 거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볼만하게 사진이 나오는 거죠. 여전히 뭐 실내라든지 밤에는 화질이 형편없으니까 이거를 뭔가 메인으로 삼는다는 생각은 절대 안 했었고 그랬지만 점점 이거에 대해서 의존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겼고 특히나 동영상 부분이 VGA급이었어요. VGA급이었는데 근데 간편하게 이제 폰으로 영상을 바로 찍는다는 원래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동영상도 뭔가 쓸 수 있겠네 라는 또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폰으로 하면 되긴 되겠구나 싶어서 아이폰 3GS로 간단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말 가능성을 자각했던 조금 더 디스플레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4가 나오면서 디스플레이도 바뀌고 막 디자인도 납작하게 바뀌고 그때는 막 매년 핸드폰 바꾼다는 생각이 전혀 없던 시절인데 와 이거다. 알바하고 있었는데 아이폰 4로 바꾸고 그래서 사실 지금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고 제가 뭐 디테일 컷 같은 거는 서브캠으로 아이폰을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시절부터 이어져 온 거기도 한데 지금 뭐 아이폰에 대해서는 워낙 뭐 할 말이 많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이패드 인생을 정말 바꾼 기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아이패드 출시 이벤트가 있었어요. 아이패드 출시 이벤트가 어떻게든 사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공강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강 시간에 트위터를 막 검색을 했어요. 트위터를 검색하니까 당일날 바로 예약 없이 살 수 있는 게 명동에 그 당시 SK가 되게 큰 게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당일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명동에 달려가서 사오게 된 거죠. 그게 아이패드의 아마 첫 구매였을 텐데 그거 사들고 바로 그냥 흑석동에 학교에 왔어요. 그래갖고 막 그거 만져보고 그런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후배도 아마 아이패드 이게 아이패드예요 막 이러면서 같이 봤었던 신세계였죠.
왜냐? 그 당시는 디스플레이가 지금처럼 거대화된 게 일상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진짜 이렇게 화면이 엄청 거대한 그런 기기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앱 같은 거 받아서 막 이렇게 잡지 보고 막 기사 안에 막 영상 나오고 이랬던 게 굉장히 신선했고 시원하게 보는 매력을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메모 같은 거 아이패드로 적기도 했었고 미니 건반 같은 걸 연결해서 갖고 가서 이렇게 조금씩 막 치면서 놀고 그랬고요. 그게 여럿이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같이 가져가서 놀고 경험의 틀이 이미 사실은 뭐 한 10년 전에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경험을 저는 미리 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또 지금과는 달랐던 게 뭔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기기에 한정을 지어 쓰다 보니까 가끔은 되게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서 아이패드 잘 쓰다가 팔고 근데 없어지면 또 아쉽고 그래서 새로운 모델 나오면 또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썼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가장 큰 만족도를 주고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된 모델이 바로 아이패드 프로 10.5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 방구석 리뷰룸을 키워줬다고 그 당시는 제가 사실 뭐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없고 아이패드를 그렇게 막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애플 기기를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좋은 방법이 통신사에서 아이패드 셀룰러를 팔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은 카드 할부를 하지 않아도 24개월로 아이패드 같은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살 수 있겠다. 그 당시에 유튜브가 조금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 이 아이패드가 뭔가 승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애플 관련된 내용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뭐 올리면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게 되면서 더 뭔가 열심히 하게 됐어요. 연구해 보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유튜브를 이제 편집해서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갖고 있던 구형 맥북을 음악용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영상을 다루기에는 사양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스크탑에 프리미어를 썼었는데 아이폰 그때 7 플러스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거를 또 컴퓨터에 옮겨서 프리미어로 막 하고 이런 게 썩 편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아이패드로 보는 화질이 훨씬 더 디스플레이가 좋고 그리고 아이패드 자체도 4K 촬영이 되는데 그럼 그냥 아이패드로 편집하면 더 좋겠다라는 개념을 그때 생각하게 됐고 새로 나온 앱들 이런 것들이 영상 편집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길래 나 그렇게 되면 그냥 아이패드를 메인으로 해볼래 이렇게 된 거죠. 루마퓨전이랑 뭐 아이무비랑 이런 거를 더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이제 대롱대롱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걸 찍고 바로 그냥 아이패드로 에어드랍을 해서 편집하는 워크플로우를 시도하게 되고 그게 일정 이상 틀이 잡히게 되면서 그 얘기를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뭐 카메라 산 것도 바로 이제 아이패드에 이제 넣어서 편집하고 이런 식으로 제 유튜브를 꾸리게 된 거예요. 그때를 돌아보면은 막 아이패드로 편집을 하고 카페에서 편집을 막 하고 이제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업로드 속도가 막 느린 카페 이런 데는 답답하니까 공원 가갖고 공원에 공공 와이파이가 의외로 되게 빠른 데가 있고 공원에 이렇게 앉아갖고 아이패드로 업로드하고 막 이랬었어요. 시대가 변해가는 거를 제 스스로 증명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은 뭐 사실 폰으로 편집해서 유튜브를 뭐 메인으로 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막연하게 컨텐츠 소비 기기로서 새로운 경험으로서 좋아했고 그랬던 기기가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계로서 가치를 했던 거 그만큼 아이패드는 저한테 애정이 있고 지금 요 내용의 기초 원고도 아이패드로 썼고 그랬던 역사가 바로 이 방구석 리뷰룸입니다.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요 내용의 반응이 좋다면 또 추후에 2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뭐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그런 경험들을 앞으로도 여러분과 공유하는데 이 채널의 가치를 두고 싶습니다. 새로운 요런 애플 기기가 나오는 날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스스로도 뭉클하네요.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의 방구석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